앞선 수업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일을 하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얻는다 해요. 이 에너지 형태가 두 종류가 있었죠. 포텐셜 에너지도 있었고요. 운동 에너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주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나눠 갖는다. 물론 하나로 몰빵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물체가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없으면 결국 이 값은 이 둘 값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감소하고 반대로 하나가 감소하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서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1번 하기 전에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60도가 있고요. 여기서 정지한 상태로 출발하면 아마 경험적으로 60도만큼 가고 멈출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직접 볼링공이나 우리 추후 가지고 한번 직접 교실에서 해봤죠. 그래서 S까지 오면 S가 60도라고 했을 때 그때 속도가 0이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높이가 같겠죠? 같은 각도니까. 우리는 이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중학교 때도 많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고요. 근데 이 물체를 보면 사실 무슨 힘이 작용하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맞아? 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역학적 에너지 언제 보존하냐면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없을 때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물체는 중력 말고도 뭐가 있냐면 장력이 있습니다. 이때도 중력 있고 장력 있어요. 이때도 장력 있고요. 이때도 장력이 있어요. 그러면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중력도 있지만 장력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답은 되는 거였죠. 자, 왜냐하면 아까랑 좀 말이 다르잖아요 할 수 있죠.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남으로부터 에너지를 더 받거나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돈을 지키려면 써도 안 되고 용돈을 받아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외부로부터 일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에너지를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가 일정하려면 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힘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살짝 특이해요. 잘 보시면 얘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때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이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잘 보면 장력이랑 가는 방향이 정확히 수직이에요. 이때도 수직이고요. 이때도 수직, 이때도 수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력이 존재는 하는데 장력이 분명 있어요. 근데 이 장력이 일을 안 해요. 결국 장력이 일을 안 하니까 장력이 있지만 저 물체에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에너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중력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중력 방향으로 얘가 살짝 움직이거든요. 대각선 움직이니까 그중에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은 일을 하는데 장력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우리가 이렇게 퉁 칠 수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 총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이 하는 일을 커버하기 위한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로서 정의를 내린 거라서 결국 장력이 일을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속도로 표현되는 운동 에너지 이 두 값은 장력이 있지만 이 장력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Q 지점에서 속도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Q인데요. 지금 한번 좀 그림이 좀 더러워져서 여기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고요. 지금 길이가 L. 근데 저게 60도니까 2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정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P 지점이고 여기가 Q 지점을 한다면 P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하면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는 밑에를 기준으로 했을 때 mg 2분의 L 나올 거고요. Q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속도는 모르니까 2분의 1 mv 제곱. 근데 여기 딱 밑바닥 기준점이 있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 두 값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mg 2분의 L이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요. 계산해주면 속도는 2gl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Q 지점 기준으로 R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가 좀 더 오른쪽이긴 한데 그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딱 같아지는 지점이래요. 그때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죠? 변하지 않지? 장력이 일 안 하니까 그 값이 여기 나왔던 2분의 1 mgl입니다. 근데 두 값이 같다라고 했으면 결국 2분의 1씩 나눠 가질 거니까 이렇게 가끔 있겠죠. 결국 포텐셜 에너지가 mg 4분의 L 지점이에요. 높이가 4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원래 높이 여기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점이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4분의 1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건 여기가 4분의 3L이죠. 얘는 L이고요. 좀 이상하게 그렸나?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 물어봤으니까 각도 이거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L분의 4분의 3L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조금씩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일단 얘도 B 따로 A 따로 일단 분석을 할게요.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고요. 정지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까 12강에서 나왔지만 장력이 B에게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A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고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다. 이래서 이게 0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유는 얘도 장력이 존재하는데 이 장력이 하는 일이 장력 방향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정반대라서 180도 차이라서 장력이 얘한테 일을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결국 이 값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한 물체로 실이 묶여있기 때문에 A랑 B가 장력이 B 해준 일과 장력이 A 해준 일, 그러니까 장력 곱하기 이 높이가 만약에 D라고 한다면 D, 여기는 T 곱하기 마이너스 T가 되겠죠. T니까 결국 장력이 한 일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결국 A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B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A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두 개를 다 더하면 0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B의 증가량 더하기 A의 감소량을 다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일단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이고 mg h죠. 여기 지금 속도는 단서가 안 나왔고 h에 해당하는 단서는 나온 적은 있어요. 여기 높이 t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늘었냐면 mgt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A 같은 경우도 T니까 6mgd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mg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mgh는 이 h가 움직인 거리가 아니고 높이거든요. 근데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대각선으로 뒤로 내려갔지 내려간 게 T는 아니니까 정확히 A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는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주어진 단서를 하나 봤더니 B 같은 경우에 중력 포텐셜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의 7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7분의 1배 작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는 7분의 1 mgt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A랑 B랑 속도는 같아요. 근데 질량이 6배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이런데 속도는 똑같은데 질량이 6배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7분의 1 mgt의 6배가 증가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물어봤으니까 저거는 방금 했죠? 7분의 1 mgt일 거고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가 질량이 6배 더 크고요. 속도는 똑같을 거니까 7분의 6 mgt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포텐셜 둘 다 증가하니까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증가, 하나가 감소지만 장력이 이를 마이너스로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총 A, B 두 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하면 보존되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변화량이 7분의 1 mgd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mgd 플러스 mgd 그리고 자리가 없네. 그러면 A는 여기다 쓸까요? A는 이쪽에다 쓸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7분의 6 mgd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다 더했을 때 보존되니까 0. 다 더해주면 나머지 이렇게 세 개 다 더해주면 2mgd 나와요. 아주 이쁜 숫자가 나오네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2mgd 이렇게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증가량은 마이너스 2mgd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6번은 제가 문제를 내고 보니까 뭘 먼저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뭘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 지금 B든 A든 증가량을 볼까요? 지금 A 같은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7분의 6 mgd 늘어나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2mgd 늘어났으니까 결국 얼만큼 에너지가 감소했냐면 마이너스 7분의 14니까 8mgd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7분의 1 mgd 늘어나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mgd 늘어났으니까 7분의 8 mgd 늘어났습니다. 결국 변화량을 둘 다 더하면 0이죠. 이 변한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장력 때문이에요.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지? B로 해볼게요. B 같은 경우에 위로 장력이 작용하죠. 근데 이 장력 덕분에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 거잖아요. B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장력이 한 일 얼마냐라고 생각하면 장력이 T 그리고 움직인 거리 D 이거 덕분에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했어요. 근데 얘가 얼마큼 증가했냐면 아까 했지만 7분의 1 mgd 했고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mgd 했어요. 그럼 결국 이 값이 계산해주면 7분의 8 mgd니까 얘가 td. 그럼 정력이 얼마인지 나오네요. 정력이 7분의 8 mg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력 구할 수 있어요. 한번 1번 이렇게 구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다르게 한번 구하는 방법 이렇게 똑같은 거긴 한데 차이가 사실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번에서 뭐 할 거냐면 저번 12강 이거 좀 비싼 강의 12강이 뭐가 있었냐면 알짜임이 한 일이 모두 다 운동에너지 변화라고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구해봅시다. 위로는 정력이 있고요. 아래로는 중력이 있어요. 그러면 알짜임은 T 빼기 mg죠. 얘가 한 일. D만큼 움직였으니까 얘가 한 일이 곧 운동에너지 변화량 7분의 1 mgd.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D 없어지고 T는 7분의 8 mgd 이렇게 나오니까 mg 나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장력은 7분의 8 mg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으면 지금 결국 그 B에 작용하는 알짜임 이거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T 빼기 mg가 ma인데 T가 7분의 8 mg라고 했으니까 계산해주면 7분의 1 mg가 ma. 그러면 가속도는 7분의 1 mg m 약분되죠. 7분의 1지. 가속 중력의 7분의 1지다. a는 7분의 1지. a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5V로 가던 애가 3V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운동에 제가 준 거거든요. 근데 준 이유는 이것 때문이겠죠. 보통 역학적에서 보존된다라고 한다면 좀 높이가 안 변하는데 그럼 포텐셜에너지가 중력 포텐셜에너지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건 운동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건 결국 이거는 용철에 의한 탄성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힘이 작용했네요. 얘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탄성력이 이 방향일 거니까 탄성력 1을 마이너스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근데 얘는 좀 장력과 다른 점이 뭐냐면 장력은 그냥 1을 마이너스라고 끝인데 탄성력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을 갖고 있어요. 얘는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탄성력은 다른 말로 복원력이에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압축되거나 늘리면 그걸 다시 원래도 돌아오면서 물체를 다시 가속시켜요. 그래서 다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위로 올렸던 물체는 내려오면서 중력 때문에 빨라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축하거나 늘려놓으면 다시 원래도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용수철도 뭘 갖고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력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올리면 내가 mg라는 힘에 대항해서 높이 h까지 올리면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만큼 갖고 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을 부른 것처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중력과 다른 점은 중력은 물체를 내가 여기서 이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올리고 할 때 이때 필요한 중력 mg, 이때도 중력 mg, 이때도 중력은 다 mg예요. 올라간다고 해서 중력이 바뀌지 않는데 용철은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힘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늘릴수록 힘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용철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힘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K라고 해서 탄성력은 KX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때 K는 용수철 상수예요. 용철의 종류, 재질, 길이에 따라서 똑같은 힘을 줘도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서 이걸 이제 K를 용철 상수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 2종류 이상의 용철로 한번 늘어나는 거 비교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럼 이 용수철에 대항해서 한 일이 얼마냐면 요거요, 넓이. 이거는 그러면 x 곱하기 f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 값이 f가 kx라고 했으니까 결국 2분의 1 kx 제곱. 생긴기 운동에너지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용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그건 이제 보통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생각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근데 사실 이 포텐셜 에너지 두 종류가 된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거를 다 더한 값을 우리는 새로운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할 거고, 이 값은 탄성력과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올림픽 경기 때 했던 장대 높이 뛰기 한번 예시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그럼 충돌점 물체 더하기 용체 총역학적. 충돌 전에는 일정의 용처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결국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전부겠죠. 2분의 1 m 5v 제곱이니까 2분의 25 m v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충돌 과정에서 역학적이 보존되는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있어. 오케이 이상한가? 있어요. 이유는 이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우리가 고려할 거라니까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나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분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결국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3v의 제곱, 속도가 3v로 줄었죠. 그리고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얼마큼 줄었냐면 d만큼 줄었으니까 d 제로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때의 에너지랑 초기 에너지는 같겠죠.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2분의 25 mv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따올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면 요거를 좀 옮기겠습니다. 2분의 1 kd0의 제곱은 2분의 얘가 9니까 16 mv 제곱 약분을 해주면 결국 네,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일단 뭐 더 약분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kd0의 제곱이 16 mv 제곱. 완전히 수축했다는 건 결국 속도가 빵이 된 거니까 그때 모든 에너지가 다 탄성 포텐셜에 조정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모든 에너지가 2분의 25 mv 제곱이었고요. 이게 다 탄성 에너지가 되면 2분의 1 k 얼마가 될까 모르니까 d 제곱을 하고 할게요. 아까는 d 제로고 이건 d예요. 그러면은 계산해 줘야 되는데 아까 이런 관계 있었네요. mv 제곱이 16분의 1 kd 제로의 제곱이니까 대신 넣어주면 약분 2는 하고요. 그러면 25 곱하기 16분의 1 kd 제로의 제곱은 kd 제곱 kk 분하면 d는 4분의 5 d 제로구나. 다시 말하면 얘는 3v가 0이 될 때까지 더 들어간다면 4분의 1d가 더 들어가서 총 4분의 5d가 약분됐을 때, 제로가 약분됐을 때 멈출 거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세요.